안녕하세요. 성남시 의료원 진료과별 소개 영상 사회를 맡게 된 김연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남시 의료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서보미 선생님을 모시고 천식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천식은 정말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호흡곤란 질환인데요. 천식은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흔하게 일어나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천식은 어떤 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공기는 입과 코를 지나 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기가 지나는 길을 기도라고 하고, 기도는 후두를 기준으로 상기도와 하기도로 나뉘는데, 하기도에는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가 포함이 됩니다. 천식은 폐로 가는 길인 기도 중 하기도인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또한 예민해진 기도가 자극을 받아 좁아져서 호흡곤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천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네, 천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기침, 호흡곤란, 쌕쌕거림, 가슴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심할 땐 가슴이 아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천식은 기도 과민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기도 염증성 질환입니다. 심한 염증으로 점막이 붓고 기관지가 수축하고 분비물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 과민성은 기도가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과민성으로 인한 기도 수축과 만성 기도 염증은 기도를 좁아지게 합니다. 이렇게 좁아진 통로를 공기가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가 쌕쌕 소리입니다. 기관지가 수축하여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분비물로 인해 가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근데 기침이나 호흡곤란, 쌕쌕거림 같은 것들은 다른 호흡기 질환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것 같은데 혹시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이렇게 천식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증상들은 다른 호흡기 질환들에서도 있을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하지만 천식의 경우 이런 증상들이 특정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거나 심해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정 상황이라 하시면 어떤 경우일까요? 네, 첫째로 천식은 주로 밤, 새벽, 이른 아침에 더 심해져 밤에 숨이 차거나 심한 기침으로 잠을 깨는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기침을 하는 감기가 자주 오고 또 한 번 걸리면 2주 이상 기침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보통 감기는 2주 이상 가지 않습니다. 2주 이상 지속 시에는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셋째로 감기약이나 고혈압, 약과 같은 특정 약을 먹은 후에 숨이 찰 수 있습니다. 넷째로 운동 중 또는 운동 후에 숨이 차고 쌕쌕 소리, 기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추운 날 외출하거나 에어컨 같은 차가운 공기에 노출 후 기침이나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가슴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천식은 이렇게 증상과 기도 폐쇄, 즉 좁아짐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외에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의 비염 증상, 두드러기, 알레르기 결막염 증상이 있거나 과거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신 분들에서 기침, 호흡곤란, 쌕쌕거림이 있을 시에는 천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 천식의 증상이 꽤 다양한 경우가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선생님, 천식은 왜 생기는 거예요? 천식을 포함해서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적인 인자와 환경적인 인자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환경적 요인에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반려동물 등 실내외 원인 항원, 즉 알레르겐 노출의 증가와 식생활 변화와 같은 서구화된 생활, 흡연, 실내외 대기오염, 감염, 즉 우리 주로 바이러스성이 연관이 되고요. 이러한 직업적 노출되는 자극물질 등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 오면 보통 어떤 검사들을 받을 수가 있나요? 우선 환자분이 내원하시면 병력을 자세히 청취하고 청진 등 신체 검진을 통하여 호기성 천명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천식 환자의 경우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등 동반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코에 대한 진찰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후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증상을 유발할 만한 다른 호흡기 질환이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천식의 가변적인 호기 기류 질환을 증명하기 위해 폐기능 측정을 통해 기관지의 가역성, 과민성을 검사하게 됩니다. 이를 확인하는 검사로는 기관지 확장제 반응 검사, 기관지 유발 시험 등이 있습니다. 그 외 혈액 검사, 알레르기 검사, 기도 염증 표지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알레르기 검사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알레르기 검사에는 혈액 검사, 피부 반응 검사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 염증 표지자라는 건 혹시 어떤 검사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 질환입니다. 이러한 염증을 확인하는 비침습적인 검사로서 객담 호상구 검사, 호기 산화 질소 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천식을 진단을 했다면 보통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천식은 완치할 수는 없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과 같이 조절을 해야 되는 병입니다. 치료를 통해 질병을 조절하고 조절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식의 심한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천식 치료로는 크게 비약물요법, 약물요법, 면역요법이 있습니다. 점점 천식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비약물요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비약물 치료로는 천식 발생 및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 물질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실내외 흡입항원 회피, 금연, 특정 작업 환경이 천식 악화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환경을 노출을 회피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스피린 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등 특정 약제 투약 후 천식 악화 경험이 있으시다면 해당 약제의 재투약을 회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기 오염이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꼭 외출이 필요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춥고 건조한 날에는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선생님. 말씀 중에 실내외 흡입 항원을 최대한 피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실내 흡입 항원에는 진먼지 진드기,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곰팡이 등이 있고 실외 흡입 항원에는 꽃가루, 곰팡이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천식의 약물 치료에는 어떤 게 있나요? 평소 꾸준히 사용하면서 질병을 조절하고 악화를 예방하는 질병 조절제와 신속히 기도를 확장하여 증상을 개선시키는 증상 완화제가 있습니다. 천식치료 약제는 흡입제, 경구제, 주사제가 있습니다. 이 중 흡입제가 천식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약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천식 치료에서 흡입제가 중요한 치료라고 하셨는데 흡입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흡입제는 숨을 들이쉴 때 기관지로 약이 바로 가서 효과가 빠르고 좋습니다. 부작용이 적어 천식에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약입니다. 흡입제에는 기도 수축과 천식 증상을 호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관지 확장제와
알레르기 염증을 치료하는 항염증제인 스테로이드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성분이 함께 있거나 각각 따로 있는 약제도 있습니다. 흡입제에는 정량식 분무 흡입제, 분말 흡입제, 연무 흡입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흡입제 중에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 환자분께 가장 적합한 흡입제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흡입용 스테로이드제의 흔한 부작용으로는 기침, 목심, 구강 내 캔디다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흡입용 스테로이드제 투약 후 반드시 가글이나 양치를 하시고 목심이 지속적일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에 흡입제 종류를 변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흡입제가 정말 중요한 거군요. 그리고 혹시 치료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질병 조절제랑 증상 완화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두 가지 차이가 궁금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암에서 항암 치료는 질병 조절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진통제는 증상 완화제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질병 조절제에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꾸준히 흡입제를 사용해서 천식을 조절하는 것이고, 증상 완화제는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천식 증상이 발생했을 시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약제로 투약하는 약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베타2 항진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벤톨린이 흔히 상용되고 있긴 합니다. 그럼 천식 치료 중 면역요법이란 건 어떤 건가요? 면역치료는 알레르기 검사, 즉 피부 반응 검사와 혈액 검사로 환자에게 원인이 되었던 물질을 확인을 하고 해당 알레르겐을 한 달에 한 번씩, 보통은 3년에서 5년 정도 주사를 하는 피하 면역요법과 혀 밑에 한 방울이나 타블렛을 떨어뜨리는 설화 면역요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천식 환자들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담배, 미세먼지, 특정 약물 등의 원인 물질을 제거를 해야 하고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조절이 안 될 시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동반 질환인 비염, 역류성 식도염,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함께 조절하고 치료하셔야 합니다. 아, 역시 천식은 만성질환이라서 내 환경 조절도 해야 되고 치료제도 같이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군요. 오늘 천식에 대해서 궁금한 게 평상시에 정말 많았는데 덕분에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말씀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만인애적 천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선생님 말씀처럼 유발하는 원인도 잘 제거하고 처방을 잘 받아서 환자분들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잘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